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2학년도 고2 11월 전국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11월 달 학력평가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2 내신 기말고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고2 내신 기말고사 전에 몸풀기로 학력평가 좀 봤을 건데, 이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고3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국사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사 정리 2024학년도에 맞는 강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투스에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개강을 합니다. 12월 달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강의와 교재로서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선생님 강좌에 보면은 2023학년도 강좌가 있을 건데, 그 강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강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이 완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 강의고, 제가 올해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뉴 해서 2024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오픈하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 단 16시간 만에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수능 기출문제까지 반영해서 나온 거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강 유역에서 건국했다라고 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한 가라고 합니다. 요게 보니까 근초고왕이 나오죠. 근초고왕은 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 국가라는 것은 백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가봐야 되는데, 사비로 천도하였다. 웅진에서 사비로 갔습니다. 이거 백제 성왕 때니까 정답은 1번이고, 과거제를 시행했습니까? 이거 고려 광종이죠. 고려 광종. 그래서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고, 상평 통보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백회의를 개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신라의 귀족회의. 그 다음에 거란의 침공으로 멸망한 것은 발해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정답이 다 들어가네요. 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시간의 학습 주제인 가를 탐구할 수 있는 유물이나 사진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임신서기석도 보이고 독서 삼품가도 보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하고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풀 것이고, 고2 때 내신 한국사를 하는 친구도 쉽게 풀 겁니다. 임신서기석과 독서 삼품가, 이거는 신라에 있었던 유물이고 제도죠. 임신서기석에는 3년 안에 청소년 2명이 유교를 마스터하겠다라고 새겨놓은 것이고, 독서 삼품가는 책 읽고 3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급시키겠습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 한번 볼게요. 부여의 제천 행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거고요. 오케이, 정답은 2번입니다.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마스터하겠다. 북학론이 나오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대 후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북벌이었어요.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가 강인함을 인정하게 되고 이참에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불교 통합운동이라고 하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의천하고 진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의천, 진울. 그 다음에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하는데, 불상 하나만 떠올려 볼까요? 이불병자상, 이 정도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국호를 갖다, 발해의 왕은 스스로 발해의 왕이 아니고 고려 국왕이라고 칭한 것도 고구려 계승의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이 신문을 창간하였다라고 합니다. 영국인 베델 나왔으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베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하니까 당시 고종 황제가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베델, 너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이야. 나 너를 위해서 이름 지어줘야 되겠어. 보자. 우리나라에 이 어의 이 배씨는 없어. 너의 이름을 일단 비슷한 거 찾았어. 이 배자야. 배. 그 다음에 델이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설? 오케이. 너의 이름은 배설이야. 고맙다면서요. 고맙다 해놓고 난 뒤에 배설이라고 지어주는 센스를 엿볼 수 있다. 되죠? 물론 단어 뜻은 좋겠지만 배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 너는 정말 너한테 너무 은인이야. 고마워.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가 지어줄게. 너의 이름은 악마야. 근데 그 악자랑 마자가 좋은 단어 뜻이래요. 뭐야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네. 배설. 어쨌든 대한매일신보의 시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다?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가 포인트거든요. 어디 갔을까? 국채보상운동 지원. 오케이, 정답은 2번이고 분하로드 운동은 신문 중에서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을 주도했고 동아일보는 분하로드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해서 조문은 나동가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천도교 기간지 같은 경우에는 만세보였죠. 만세보.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만도를 드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치안유시법에 의해서 탄압받았다라고 하는데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대가 되면서 없어집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없어지고요. 치안유시법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에 나온 거니까 X가 될 거고 방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근대적 신문입니까? 한성순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주면 될 것이고요. 2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평안감사가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경래에 홍이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진주에서 시작했는데 탐관오리 슈퍼 탐관오리 백낙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낙신의 학정 때문에 일어난 것은 뭐다? 임술농민봉기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하고 임술농민봉기 탐구활동인데요. 이 두 가지는 뭐다?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건데 볼게요. 정답 3번이네요. 세도 정치기에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불교계의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울의 수선사 결사가 있고 참고로 요새의 백년사 결사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정동행성 설치 목조 처음에는 일본 정벌이었어요. 근데 두 차례 일본 정벌에 실패를 하니까 훗날 뭘로 바뀐다? 내정 간섭기구로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했던 부분이었고요. 세도 정치기에 발생한 거 정답 3번에 읽었고 신간의 3대 강령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자 단결을 공고히 하자 기회주의 배격하자 라고 했던 것이고요. 남북협상 전개 과정이라고 합니다. UN 소총회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가 결정되니까 김구 쌤님이 제안을 합니다. 남북협상 합시다. 됐죠? 오케이.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왕께서 이르기를 내가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 되어 이미 늙었노라. 근데 요거 쭉 가다 보니까 나오네. 후뇨 10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후뇨 10조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태조왕건이었죠. 이 태조왕건은 평화를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무려 29명이고 자녀만 3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왕 후보인 사람이 너무 많죠. 내가 죽고 나면 싸울 수 있겠다. 후대 왕들한테 후나 말씀 남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후뇨 10조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왕이 5품 이상의 중앙관리에게 시정의 득실을 논하는 글을 써서 올리게 해라. 최승로가 글을 올렸대요. 그리고 시무 28조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다? 고려시대 성종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에 있었던 것은 뭐다? 광종 때의 사실인데 광종 때의 영원한 시험 포인트는 뭐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것이고 왕권 강화 정책에는 노비안건법하고 과거제 실시가 있습니다. 가자고요. 묘청의 난이 일어난 것은 언제라고 했어요? 인생 종쳤다 이거예요. 인종. 그래서 장인 어른이자 외할아버지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안으로는 그 다음에 밖으로는 오랑캐 금나라한테 밟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인생 종쳤다.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오케이 광종 정답이고 대한국 국제는 이거 광무개혁 때 일이고요. 광무개혁.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을 제정하였습니까? 이거 1910년대 딱 봤을 때 맞으면 아프죠. 무섭다. So scared 1기. 그 다음에 사군 육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2번.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네, 요것도 다드가네요.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쭉 8만 대장경 나왔으니까 이 국가는 뭐다? 고려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나무 모판에 새기면은 부처님이 이 정성에 감동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문화재가 대장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모판의 수가 8만 장이 넘어가니까 8만 대장경 이렇게 불렀거든요. 고려 왕조 가볼게요. 대종교라고 하는데 이 대종교는 이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근대시기. 대조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제국이라 하겠습니다. 1909년이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나철 오기오가 단군을 신앙으로 삼아서 만든 거고 독립신문 요거 조선시대 근대시기죠. 1896년의 일이었고 삼국사기 김부식이 썼습니다. 고려시대의 역사서고 한글 소설 이런 걸 갖다가 서민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생산량은 많아지고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고 이제 우리 농민도 돈 좀 있으니까 문화생활하자라고 해서 서민문화가 발달합니다. 조선 후기.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되었습니까? 신라 선덕여왕 때 일이었습니다. 자장승리의 건이었죠.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7번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영상 한국사 기행 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백살에서 4대 강연, 황토연 전투, 우금치까지 우리 다 배웠던 건데 무장한 백현이가 성주다. 1차 동학농민운동의 암기팁이었고 2차 동학 때는 공주 우금치에서 시금치처럼 패배했다라고 배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요거 묘청이잖아요. 서경천도는 묘청.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습니까? 형평운동이네요. 형평운동. 집강소, 전주 화약에 따라서 농민들 집에 가서 자치기구를 만든다라고 해서 집강소라고 배웠고 순종의 장래일을 기해 시작된 것은 60만세 운동. 만약에 시험에서 고종의 장래일이 나오면은 3.1운동이었고 전국에 척합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거 대표적으로는 뭐 신미양요가 될 것이고 이 외에도 뭐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다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주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 나왔습니다. 더 보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임진왜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하면서 이제 다 명량 막 하면 임진왜란 때 있었던 거 한번 보러 갈게요. 의병은 우리가 한 사람만 외우자고 했어요. 어떻게 외우자고 했어요?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다. 고조 곽재우 이렇게 외웠죠. 영원한 시험 포인트라니까요.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 고경명, 조헌, 곽재우 이렇게 된다는 거 외우자고 했었고요.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까? 이 때문에 후삼국이 성립되네요. 그 다음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저 성왕은 백제 성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한테 파이어 인 더 홀 폭탄 던졌습니다. 한인의 국단이죠. 이거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희가 외교단판으로서 강동 6주를 획득했습니까? 거란의 1차 침입.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의 기술에 보면은 최고의 고수는 그거라 있잖아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서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 최고의 뭐다라고 평가받냐? 이제 아파라고 평가받죠. 아가리 파이터. 알겠죠? 아파. 이렇게 우리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일까요? 일단 오산학교 보입니다. 오산학교 맞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105인 사건까지 여기 나오는 것이고 맞죠? 105인 사건. 그리고 또 태극 서강까지 나오네요. 오산학교. 그러면 이것은 애국계몽운동 단체였죠. 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를 만듭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사를 만들어요. 태극서관 자기회사. 됐죠? 그리고 105인 사건으로 해산했습니까? 이 단체는 새로운 국민들의 모임,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자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천도교계죠. 소파 방정환이 만들었던 천도교 소년회. 관민공동회라고 하면은 독립협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될 것이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이거 조선어학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했습니다. 국외에 보면은 서간도, 다른 말로 남만주에 가면은 삼원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정답은 5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양헌수가 성에서 싸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예요? 병인양요가 될 것이고, 이 병인양요의 배경은 뭐다? 병인 박해라는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아간파천이 단행되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을미사변 때문이에요.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죽었는데 나의 아내를 죽인 일본이 오히려 나를 지키겠다고 궁궐을 둘러싸고 있더래요. So scared.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파천. 그 다음에 운요 사건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헤이그 특사는 왜 보내졌어요? 을사늑약 때문에 보낸 것이고,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알린다. 강해군이 중립외교 때문에 이 사람이 뭐다? 인조 반정으로 쫓겨납니다.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밑줄 친 이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가다 보니까 개항 이후 일본 공사관으로 사용되었던 청수관이 묘사되어 있답니다. 쭉 가는데 여기 나오네요.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일으켰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임오군란이었습니다. 임오군란. 그래서 신식 군대한테는 뭐예요? 월급도 따박따박 주는데 구식 군인들은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주네요. 그래서 열받죠. 됐죠? 갑니다.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 탕평비는 탕평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성균관 앞에다가 세웠거든요. 조선시대 영조. 편협된 것은 소인의 마음이고 편협되지 않은 것은 군자의 마음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반발하였다. 조선시대 인조 때고요. 이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런합니다. 사심간제도, 책임간제도라고 하는데 요거 조선시대 태조가 될 것이고,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심리양요가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임오군란을 청나라가 막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한테만 특혜를 주겠다. 내지 통상권을 줬던 조청 상민 수령무역 장정.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 부대 촥. 자료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이 부대라고 있습니다.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끝나죠. 조선의용대. 근데 이게 모르다 하더라도 김원봉이라는 키워드하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부대다라는 것까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조선의용대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또 남은 게 있어요. 뭐다? 일부 세력이 한국 강복군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게 포인트 건데 볼까요? 자, 정답 어디 갔을까? 오케이, 5번이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부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이었어요.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거 조선시대 세종이었고요. 강화도에서 미군에 항정하였다. 십리년에 서양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네요. 십리양요. 황룡천 전투, 황룡천 전투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이죠. 제1차입니다. 참고로 1차.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훈코우공원 보이고 윤봉길 의사 보이고 훈코우공원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인애국단이죠. 바로 가겠습니다. 한인애국단. 어디 갔을까? 정답은 5번 주면 될 것이고, 귀주대첩이 나오려면은 누가 나와야 되냐면요. 강감찬이 나와야 돼요. 강감찬. 삼별초의 대몽항쟁. 삼별초가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뭐 진도 지역이랄지 제주 지역이 나와야 돼요. 훈구 살인 대립이라고 하면은 사화가 나와야 됩니다. 사화. 김종직의 조이제문 무오사화.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지다니 정말 기묘하도다. 기묘사화. 이런 것들 배웠고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이 답이 되려면은 제너럴 평원의 오페레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정답은 5번이네요. 됐죠? 굿, 좋았고. 14번 갑니다. 밑주신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정책입니다. 자, 보니까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 나오죠. 신청서를 작성해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으래요. 소스케일드다. 왜? 당시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이니까 무서워요. 일제강점기 제1기 1910년대입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딱 봤을 때 무서운 거 찾으면 되는데 볼게요. 어디 갔을까? 헌병한테 사회경찰권까지 주다니 소스케일드하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죠.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경복궁 중건했는데 부족하더라. 돈이. 그래서 당백전을 발행했고, 미국 공출제. 왜 남의 거 뺏어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3기 1940년대. 전시가 제도. 관리들이 일했으니까 월급 줘야 되는데 전시가는 뭐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습니까? 이거 고려시대 공민왕입니다. 그리고 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있을 것인데 그 책임자는 신돈이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입니다. 1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obscure, surreptile, rule이한 걸 가야 되는데 보자고요. 여운형 선생님 아니에요? 자,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 진짜 맞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신한청년당을 조직했고, 조선 건국 동맹에서 끝납니다.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님. 그 다음에 중도파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자업적 운동이니까 여운형 선생님 맞네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 진짜 문제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진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거의 신급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막 하고 하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랄지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또 사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사진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라기보다는 눈에 익혀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쓰냐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진 보고 이름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죠? 문제나 풀게요. 자, 의열단을 결성했다라고 하는데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김원봉이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급진기합하잖아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안중근 의사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오케이. 여운형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8.15 광복과 동시에 조선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했다라는 걸 배웠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까? 이승만입니다. 재헌국회에서 선출해주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민족대표 태화관 나왔습니다. 독립선언서 만세 시위 됐죠? 더 보지 않겠습니다. 3.1운동입니다. 그러면 3.1운동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이 무단 통치를 시행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게 자수를 해요. 그래서 지도부가 있었으면 3.1운동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인지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거든요. 갈게요. 어디 갔을까? 정답은 5번이고 통감부가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을사늑약 때문이었습니다. 황제 폐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2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거 뭐지? 대한제국 때인데 관련 없고요. 강하도시학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운요 사건 때문이고요.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고요. 이거 2차 가부기혁인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5번.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국민학교 퇴장, 초등학교 등장. 선생님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거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말이 뭐냐면은 제가 그 대치동에서 재수하는 친구들 수업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때 진짜 제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말했는데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냐?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공개를 했어요. 나이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선생님 나이는 참고로 알려드리면은 선생님 나이는 만 30살이에요. 만 30살. 선생님 만 30살 만자 붙이는 거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붙여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2살 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생님이 12월 30일생이거든요. 태어났어요. 몇 살이에요? 1살. 근데 갑자기 31일 1월 1일이에요. 뭐요? 2살이래요. 뭐야? 2일 만에 2살 먹으면은 만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만자에 집착한다. 무슨 소리죠? 네. 어쨌든 선생님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나왔다? 좀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초등학교 나왔죠? 근데 이거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한 5살 땐가. 네. 어쨌든 가볼게요. 여기 김영삼이죠. 김영삼. 아니다. 자, 아무튼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것은 김영삼 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이 명칭이 왜 나왔습니까? 라는 건데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라고 했으니까 황국신민화 정책. 기분 나쁘네. 일제강점기 제3기 1930~40년대 일제정책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가볼게요. 반공령을 선포하는 지방간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대식이죠. 조일 통상장정에 따라서요.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다. 이거 고려시대 공민왕때죠. 그 다음에 통리기무하문에서 근무한다.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것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겁니다.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거. 그 다음에 징용. 아우 기분 나빠. 정답이고요. 대동법 삭대 시행을 환영한다.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강희군 때 처음 경기도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년 걸려요. 오케이? 굿.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의 전개 과정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네, 됐습니다. 네. 38도 선을 돌파한 우리 국군은 북한군을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평양 점령이고 더 보지 않겠습니다. 6.25 전쟁이네요.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 옳은 거 볼까요? 비변사라고 하는데 비변사라는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자유시 참변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할 때 배웠고요.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때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오케이, 정답 4번이고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언제 돼야 되느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주면 될 것이고요. 4번.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밑줄 친 이 파업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사진에는 이 파업 당시 참여한 원산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회사였어요. 정유회사라고도 불리는데 이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일했는데 잠깐 기지개 편 거예요. 15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어깨 결리잖아요. 그래서 기지개 펴는 순간에 punk 날아가요. 왜 날아가냐면은 일본인 감독관이 와서 발로 punk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개도 못 펴나 해가지고 이제 총파업이 들어갑니다. 원산 총파업을 말하는 거죠. 원산 총파업. 이 원산 총파업은 20년대 후반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 농민운동할 때 기억납니까? 20년대의 대표적인 농민운동은 암태도 수작쟁이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은 원산 총파업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어디 갔을까? 20년대 3번 다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이라고 합니다. 보통선거고 유엔 한국임시위원장 감시 아래에 실시된 총선거고 임기 2년의 국회라고 했으니까 초대국회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했지만 50은 21이다 하면서 우리 노래까지 불렀던 거 기억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초대국회다. 초대국회의 업적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랄지 농지개혁법 이런 것들이 답일 건데, 정답이 되는 것은 재헌헌법도 답이죠. 왜 재헌헌법이 답이냐면은 이 초대국회가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도 불리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수신사라고 하는데, 수신사라는 것은 개화 정책을 위해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말하는 것이고,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까? 독립협회네요. 그 다음에 홍범 14조 제2차 가보개혁이고, 구미위원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2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봤는데 이제 고3이 됩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탐구가 어려웠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심리 어렵니 논란이 많습니다. 영어도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한국사를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사는 미리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탐구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8월달, 9월달, 10월달 돼서 뒤늦게 한국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공부량이 좀 더 많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선생님하고 빠르게 개념 한번 딱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6월 모평, 9월 모평 점수 확보하고 수능 때까지 이끌고 가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는 2024학년도 이투스에서 가장 먼저 개강하는 수능 한국사 개념 완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주창이었습니다.